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미연입니다.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던 A씨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 차량이 벽돌에 맞아 파손됐다는 겁니다. 차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차량 뒷문과 손잡이, 주유구까지 운전석 뒤쪽이 심각하게 파손된 거죠. A씨는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했는데요. 누군가 아파트 9층 높이쯤 되는 복도의 창문 사이에서 벽돌을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범인이 특정된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지는 사건이 종종 있었죠. 얼마 전에는 인천에서 발생했습니다. 벽돌 투척으로 차량을 파손시킨 범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벽돌은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거든요. 과거 판례에서도 벽돌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근처에 있던 벽돌로 택시기사 소유의 택시 앞, 뒤, 측면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B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와 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예가 있거든요. 벽돌이 차량이 아닌 지나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떨어졌다면 너무 끔찍한 일인데요. 벽돌에 맞은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벽돌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만약에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되거나 불구, 불치,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경우라면 형은 더더욱 가중이 되는데요. 상해죄는 징역형 외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정하고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오로지 징역형만 정하고 있습니다. 고층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아령이나 벽돌이나 이런 위험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물풍선, 감자 등의 특척 행위가 큰 사고를 일으켰던 거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현행법상 던진 물건에 맞아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니면 차량과 같은 물건이 부서지거나 해야지만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부분을 바로 처벌하자라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현재 고층 물건 투척 처벌 강화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입법 보완이 어떻게 이뤄질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전영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분이 양담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사연을 뽑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연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작은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층에 입주한 댄스 스포츠 학원이 말썽입니다. 2020년 3월, 4월 저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생각해 2개월간 월세 20%를 차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4층 댄스 스포츠 학원 계약자가 연락이 와서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월세를 차감해서 내겠다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고 5월 한 달만 더 차감을 해주고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맘대로 올 3월까지 10개월간 월세를 차감해서 송금을 했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 학원의 실장이라는 남자가 각층 세입자들하고 계속 시비가 붙는다는 겁니다. 모든 세입자들이 4층 때문에 힘들다 하소연 중이고요. 1층 계단 입구 배너 간판도 4층 본인들 거 말고는 입구에 못 세우게 하고 본인 눈에 거슬리는 것은 일방적인 지적에 욕설까지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최근엔 1층 계단 입구에 스피커를 달아서 트로트 음악을 하루 종일 틀어놔서 다른 세입자들이 영업이 힘들다고 항의도 하고 경찰까지 부르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다른 층 세입자들도 4층 때문에 영업을 하기가 힘들어서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전화까지 해왔는데요. 저는 그래서 4층 계약자한테 스피커를 떼고 원상복귀를 하라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도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층 세입자들을 위해서라도 4층 세입자를 꼭 내보내고 싶습니다. 내보낼 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고민이었어요. 그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될 초기에 자진해서 임대료까지 깎아줬지만 상가 임차인과 계속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사연 올려주신 분은 자진해서 임차인의 차임을 인하해 주셨거든요. 임대인이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신청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말 최초 도입돼서 시행되었는데 네. 이 공제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공제율이 기존의 50%에서 70%로 상향이 돼서 그 임대사업자를 개인으로 내신 경우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리고 법인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셨다면 법인세 신고 때 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차감된 계속 돈으로 계속 차임을 지급해 온 것 같은데요. 이를 사유로 해서 이 계약을 과연 해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임의로 그냥 그 임차인이 정해서 그냥 20% 감액된 금액으로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체가 된 것이 맞고요. 네. 그런데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그 임차인이 3개월 분의 차임액을 밀릴 경우 그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간으로 3개월이 아니라 그 액수가 3개월치의 이제 차임액이 되어야 하는데요. 금액으로 이제 3개월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로 인해서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2020년 9월 29일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9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법률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은 계약 갱신 청구, 권리금 회수 기회보,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연의 임대차 계약은 이 임시 특례 규정의 기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어서 이 해당 기간의 차임이 연체가 되었다. 그러한 사유로는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3개월분의 그 월세를 밀리면 해지가 되는 사유인데 지금 임시 특례 규정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해지가 어려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연체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네, 그것을 사유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4층 임차인 때문에 다른 층 임차인들이 계속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차임 문제보다도 다른 임차인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라는 건데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사실 중도 해지는 굉장히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그래도 상세히 좀 봐야 할 텐데 임대차 계약서의 중도 해지에 관련된 뭐 특약을 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월차임 3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체한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상가에 피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등 좀 중대한 사유만으로 그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는 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일단 확인해 봐야 되나? 네. 지금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럼 중도 해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임대차 계약이 언젠가는 끝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갱신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는 없겠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상가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임차인에 대한 그 보호 규정을 강화를 해서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그 요구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전대를 한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 앞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행동이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를 했고, 네, 스피커를 설치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소음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까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를 시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그 의무를 심하게 이제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차임을 깎아서 지급한 행위 자체로는 지금 임시특례 규정상 이거를 해지 사유로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지금 중도 해지 사유에도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약서 내용은 알지를 못하고 그렇죠.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일단은 그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갱신을 거절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임차인의 행동이 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임대차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은 전영주 변호사님과 함께 양담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을 가지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량현양아의 춤이 뭐길래 들려드릴게요. 안미연이었습니다.